오,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너무 적죠. 우리보다 조금인 나라도 일본은 멕시코한테도 진다고? 이기기 쉽지 않네. 아,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민간병원, 영리병원, 비영리병원. 민간 병원 중에 차이가 이제 뭐지? 영리병원이 있고 비영리 법인병원이 있는 건데 비영리 법인병원이라는 거는 저희 한국에 있는 이제 의료법인이나 학교법인병원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병원들이 거기서 얻은 수익을 외부로 이렇게 배당을 배당을 하거나 한다? 예, 고의자로 빼가지고 가는 게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 병원인데 예. 비영리 병원이니까 이게 투자 배당이 안 된다. 예, 그쵸. 그러니까 삼성 서울병원에서 돈을 아무리 벌어도 예, 그쵸. 이게 공익법인이니까 삼성서울병원 딱 예를 들면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운영하거든요. 그 삼성생명 공익재단으로 그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물론 이익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다른 뭐 사회복지 사업이나 장학 사업으로 돈을 다 쓰거나 아니면은 삼성서울병원에 재투자해야 됩니다. 그럼 병원이 엄청 잘 돼서 돈 많이 나오면 그걸 다시 쓰려면 좀 아까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산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이 훨씬 더 자본 경쟁력이 있는 게 돈을 벌면 벌수록 그 내부의 투자가 재투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그럼 병원 점점 좋아지겠네? 그렇죠. 인테리어도 더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병원들이. 근데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이제 비영리 법인병원 제도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제 영리병원만큼 뭐 이렇게 영리를 추구하지는 않겠지만은 비영리 법인병원도 민간병원의 어떤 각각의 경쟁 체제 때문에 영리 추구를 극도화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은 존재합니다. 한국에서는. 공공병원이 아니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에 사실은 주주 배당이 가능한 영리형 투자형 병원을 만들게 되면 난리가 이제 나겠네. 난리가 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영리병원 얘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예. 어쨌든 이제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의료제도에서 보건의료계에서 정말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사실 한국에서 영리병원 논란이 이렇게까지 20년간 지속된 이유는 한국의 기본적인 민간주도 의료 공급 시장 때문이거든요. 민간주도, 의료. 민간 병원이 너무 많고 이 민간 병원들이 계속 경쟁하면서 지난 이제 1960년, 70년대 이후 특히나 77년에 직장건강보험 만들고 나서 의료 수요가 폭등하고 나서 들어온 민간 병원들 그 병원들이 이제 그때부터 쭉 그 진료 서비스를 늘리면서 사실은 작은 뭐 산부인과 의원이나 아니면은 중소형 병원에서 사실 대학병원급으로 간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자본 축적이 된 이런 병원들이 실제로 가져가는 변화의 어떤 욕구들이 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뭐 교육병원이나 대학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옆에 사이드로는 영리병원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뭔가 더 욕망의 뭐 표본이 되는 이윤을 병원가 더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 예, 그게 아주 여실히 드러난 게 우리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이제 의료 게이트 때 나왔던 차병원이 운영하는 차움이라는 의원 아닙니까? 그 럭셔리한 일부 사람들만 그 1억 원 이상의 회원권이 있어야만 가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어떤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어떤 비급여 시장을 열었다는 거는 비급여로 그냥 마음껏 받아버리는 거네. 예. 그리고 이제 차병원이 그런 욕망의 어떤 단초들을 많이 보여준다고 생각하는 게 차병원이 실제로는 그 LA에 그 LA 장로교 병원이라는데 영리병원이에요. 그 영리병원을 운영합니다. 차병원은. 아, 미국에 예, 미국에서는 미국은 합법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영리병원이라는 데 대해서 한국의 이제 민간 병원들 중에 좀 높은 수익성을 거뒀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자본 축적이 어느 정도 된 곳들은 그만큼 이거를 열어주게 되면은 훨씬 더 큰 이익을 주주들한테도 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2018년에 이 원지사 이런 일이 있기 전에 2018년 5월에 경총이 사실은 당장 규제 완화해달라고 하는 9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법인병원 허용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게 영리병원을 만들어서 럭셔리한 진료를 해. 예.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럭셔리한 진료를 해. 예. 그러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예. 그럼 옆에서 보다가 제가 돈을 많이 벌어? 그럼 나도 좀 벌어볼까? 하고 시작해. 예. 딴 애도. 그럼 옆에서 보다가 야 나는 뭐 보험진료 건강보험진료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돈을 많이 버네 저거 여기 잘 된다더라. 그럼 나 일단 이거 안 하고 이제 나도 그쪽으로 가. 예. 그러면 그쪽으로 쭉 쏠려서 보면
야 이제 뭐 건강보험 나 이렇게 뭐 하지도 않고 뭐 나는 혜택도 없는데 이런 건강보험 대충 이게 끝내고 우리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렇게 갈 우려가 크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과도 관련해서도 그 말씀도 맞고, 음. 그 다음 이제 계속 제가 이야기 드린 이유는 현재 이제 민간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 자체가 진료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뭐 차움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한 달 많이 보면 한국 행위별수까지니까 이제 진료량을 늘려서라도 이익을 거두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외부로 빼가지고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겠지. 생기는 거예요. 돈이 가득가득 이렇게 쌓여 있는데 네. 내가 이 병원을 키워왔는데 내가 못 가져간다 이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뭐 부동산 가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싶고 그렇지. 아니 다른 주식에도 투자하고 싶고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뭐 빅히트가 상장할 때 뭐 투자도 하고 싶고. 예, 그리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상장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지. 반복해서 드리는 게 그런 욕망의 도가니에 이제 근간이 되고 있는 이 민간 주도 의료를 바꿔야 사실은 이런 불필요하게 계속 반복되고 국민들이 지겨워하는 영리병원 논란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공의료기관을 늘려야 문제 해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면 이런 논쟁이 줄어들까? 공공의료기관이 지금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관수 5% 수준인데 최소한 20에서 25%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사실 공공의료기관들이 아까 이야기한 그런 차움이나 그런 것들과의 어떤 그 선명한 구도들이 저는 보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서울대병원을 가도 우리 국민들이 아 여기가 국립병원이구나. 여기는 삼성의료원이랑 아산병원하고 달라. 그런 걸 잘 못 느끼겠던데. 그렇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민간의료기관들 안에 국립대병원이 이렇게 무인도처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비슷한 수준으로 뭔가 이렇게 로봇 수술도 해야 되고 그렇지. 뭔가 이렇게 부대 아니 뭐 사업도 다른 데 돌려야 다 되는 거죠. 삼성병원 다 아산병원 하는데 서울대병원 안 하면 서울대병원 꾸려버리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또 다른 부분은 민간 병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나름의 수익 창출 모델들 때문에 건강보험 수가도 사실은 좀 적정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그 뭔 소리야? 건강보험이 필수 의료 부분은 사실 행위료나 이런 것들은 원가 대비로 좀 낮게 형성을 하고 이런 검사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높게 형성을 해서 기존에 이제 민간 병원들이 검사 많이 하고 그다음 뭐 이렇게 검진 같은 거 많이 해서 얻는 수익 구조를 민간 병원들이 그래 승승장구하니까 사실 그렇게 승승장구하는데 수가 올리기 쉽지 않죠. 돈 더 먹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공병원들은 그렇게 검사 많이 하거나 그렇게 행위수 그렇지. 많이 해가지고 막 과잉 수술할 필요 없고도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뭔가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공병원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20개 중에 한 개밖에 안 되니까 뭔가 이런 거예요. 기재부 입장이나 국가에서는 공공병원 니들이 못하는 거야. 저기 민간병원들 저렇게 잘 운영되고 쟤네 부대 사업도 하고 그래가지고 운영되는데 뭐 수가 타령하냐 뭐 이게 적정한 보상 문제가 아니야. 니들이 운영 잘못하는 거지. 공공병원에서 니들이 의사들이 일 열심히 안 하는 거지. 니들이 여기서 방만하게 간호사 많이 써서 인건비 많이 나가는 거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공공병원들은 민간병원에 비해서 일을 열심히 안 하니까 적자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이제 그 내면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보건의료에서는 일을 열심히 한다 안 한다가 필요에 의해서 돼야 되는 거지. 저희가 맞아. 네, 의료 공급 쪽에서 저희가 수요를 창출해가지고 사실 안 해도 되는 허리 수술하고 안 해도 되는 무릎 수술하고 안 해도 되는까지는 아니겠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데 그쵸. 꼭 그러면 하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이제 그레이 존에 있는 좀 부분들에서 부정적이야. 이렇게 뭔가 공격적인 치료를 해서 수익성을 더 강조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는 거고 수익성 중심 구조가 가게 된 이유가 아까 뭐 영리병원까지는 우리는 아니지만 비영리법인 병원이라도 민간 병원들이 사실 그런 메커니즘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병원의 영리병원급 행태. 예, 요거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우리가 일본 정도 수준 그러니까 4개 중에 1개 정도는 공공병원.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4개 중에 1개 정도는 공공병원이 있으면 거기가 약간 그 적정 진료 모델을 하나 가지고 그러면 보여주고 민간병원 가서 그렇죠. 너무 심하게 하면 됐다 나 공공병원 갈래 하고 선택할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네. 그렇죠. 그 공공병원들이 좀 많이 있고 하면은 사실 한국 의료 맞아. 시스템을 그렇겠네. 조금 더 적정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일하는 의사들도 저는 이제 훨씬 더 이런 자본의 노예가 아니라 본인이 전문가적으로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제 과도기를 잘 이제 견뎌야 돼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희 사회에
어떤 합의가 아직 잘 안 돼 있는데 요번 기회에 어쨌든 영리병원권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 공공병원 아주 중요한 거 국민들이 이제 더 많이 동의하는 시점이라서 아무튼 대안은 공공병원을 늘리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공공병원이 그러면 우리나라 되게 통계 중에 하나일 정도로 열악하다 하는데 예.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영국, 스웨덴, 뭐 제가 얘기한 NHS 시스템, 뭐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핀란드 이런 데랑 그다음 남부 유럽 쪽, 네. 스페인, 뭐 이태리 이런 데는 다 공공병원이거든요. 다 거의 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의 70-80% 이상 공공병원이고. 그럼 일본은? 일본이 4개 중에 3개가 민간병원이고 1개가 공공병원이에요. 아, 25%? 일본도 꽤 되네, 얘네도. 근데 일본과 우리는 조금 뭐 어떤 점이 다르냐면 일본은 민간병원이 만성기 병상이 이제 민간병원이 워낙 많은 일본은 이제 병원 베이스로 노인들을 치료해서 인구 대비 병상이 거의 OECD국에서 가장 많은 나라거든요. 우리랑 일본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일본은 이제 25% 정도 되니까 인구 1000명당은 한 3병상 정도가 돼요. 공공병상이. 우리는 인구 1000명당 실제 절대값은 1.3병상이거든요. 오,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너무 적죠. 인구 1000명당 1.3병상. 우리보다 조금인 나라도 있어. 일본은 있죠. 멕시코. 멕시코가 1.2개. 그럼 멕시코는 이겼네. 근데 건강- 그러면 우리보다 공공병원 비율 낮은데 멕시코 말고 다른 데 없나? 멕시코는 좀 멕시코가 우리보다 우리가 이겼다고 기뻐하기엔 좀 공공병원 그런데. 비율이 낮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절대값이 낮죠. 멕시코한테도 진다고? 비율로는 멕시코가 우리보다 공공병원이 아, 그렇지. 있을 거예요. 비율로는 예. 멕시코는 아예 인구 대비 병상 자체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만만치 않네, 멕시코도. 이기기 쉽지 않네. 그러면 이제 이걸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메꿔줘야죠. 저희가 지방에 그 소방서가 있어서 손해본다고 소방서 안 지키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얘를 잘 드네. 소방서 이런 것들로 그거네. 공공병원이 기본적인